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철학 한 스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그 이야기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까요? 또는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제 나이에 비해서 얻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소위 말해서 조직 사업이라는 거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흔히 리크루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됐죠. 아마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좀 그렇게 맞붙어서 좀 가까운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때 묻었고, 좀 중간적으로 말하면 통찰이 생겼고, 좋게 말하면 경험이 정말 많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실전에서만 깨지면서 배울 수 있는 통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책 속에서 얻는 그런 지식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런 내돈내산과 같은 그 뼈 아프면서 겪었던 경험만큼 되게 배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많이 경험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스탠스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뭐 인간관계론이나 뭐 사람을 뭐 관리하는 방법과 같이 좀 피상적이고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찌 보면 뭐 고전 같은 얘기겠죠. 제가 요즘에 고전을 많이 보면서 또 느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본성이죠, 말 그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요. 이게 이기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생물이 본인의 이익을 찾아가고 본인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사회화가 되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이제 이타적인 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회화가 됐든 뭐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개인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익을 쫓아간다는 이 본성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뭐랄까요, 초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겨울이 지나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샘추위가 온 것 같은데 금세 또 봄이 올 것이고, 요즘에 봄과 가을이 짧아졌잖아요. 또 꽃이 살짝 피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름이 올 거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 짧게 지나다가 단풍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겠죠. 이렇게 사계절이라는 측면만 봐도 영원한 건 없고, 다 때가 되면은 순리처럼 모든 게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약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 좀 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멸하거나 뭔가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고 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 간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것들도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 변할 수 없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저 이성으로 억눌러야 하는 것들이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적인 측면 때문에 당하는 또는 행해지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굳이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만 쫓으려고 할 때 내가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해하지도 않고 그냥 매몰차게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워한 건 그 순간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 고마움을 선사한, 그러니까 즉 베푼 나도 그 순간 베푼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베품을 행함으로써 그 목적이 끝났다. 그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마워하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준 것을 다시 받으려는 마음과 크게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베풀었다면 그 베푼 것에서 목적이 끝났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간 시점부터는 내 것이 아니니까 받는 것 또는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한 권리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취하는 스탠스도 다를 겁니다. 뭐 누군가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즉 내면이 너무 강하고 흔히 말해 에고, 자아가 강해서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익을 찾는 그런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강해지고 본인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강해지는 경우, 동물로 따지면 육식동물의 삶을 걷는 거죠.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상위 육식동물에게 기생하거나 존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포식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스스로 사냥하고 스스로 존립하는 삶을 택하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익을 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니까요. 반면에 좀 내면의 기둥이 강하지 않고 의존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의지를 하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평판이나 어떤 판단에 되게 인식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익을 좇는 방향을 누군가에 소속되거나 누군가가 리드해 주길 바라고 어떤 그 무리를 지어서 무리의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분들도 있죠. 뭐 동물로는 초식동물 같은, 초식동물이 만약에 그런 생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육식동물처럼 행한다면 금방 죽겠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성향과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이익을 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줬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인간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바람 또는 의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이익도 다 제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어떤 그 지난 서사들을 다 기억해줘서 고마움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 저조차도 그래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만약에 화장실이 급했다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늘상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것을 행해줌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익은 지속돼야 그 사람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한 번의 이익, 한 번의 베품,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계속 쏟아졌다, 그 본능이 충족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고, 그냥 그들과 지속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이익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과 별개로 본성 추구가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이해하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더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화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물론 너무나도 듣기 좋고 그리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동화적인 측면보다 어쩌면 현실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 때문에 많이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잔혹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은 20% 30%가 그냥 보편적이고 기쁜 일이라면 60%에서 70% 정도는 늘상 어려운 일, 좀 불편한 일, 힘든 일이 가득한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명한 어른이라면 삶은 기쁜 일만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삶은 늘 20%에서 30% 정도만 행복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고 어렵고 좀 힘든 일들 속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좀 매몰되지 않고
또는 좀 비판적인 시각과 너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살아가는 거, 20, 30%의 어떤 기쁜 일들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이라는 것이 끝없는 어떤 순화 과정을 거치고 윤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거, 언젠가는 열매가 떨어지고 단풍도 떨어지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것들은 나의 통제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냥 그 20% 30%의 평상시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00%다 감사한 일이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다 힘든 일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 힘든 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기쁜 일도 뭐 충분치 않고 늘상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이면 속에서도 그 본성이 있다는 거, 늘 본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뭐 배신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배신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배신이 아닌 그저 이익을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그렇다는 거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본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마음의 평정심과 온유함과 초연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그냥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면 두서없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켜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